생기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로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생기부를 관리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야 되나?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대학인 학생의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대학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내 생기부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생기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그랬을 때 세 번째, 내 생기부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야 되는지 큰 그림, 전략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전략을 결정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전략에 맞춰서 하나하나의 보고서를 어떤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양식이나 틀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전술술 부분이 되겠죠.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기부를 대학이 어떻게 판단하는 평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학마다 평가 요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평가 요소는 엄청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명칭만 바뀌었지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거북풀에서는 총 한 30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대학의 모든 평가 기준을 다 커버하고 있는 그 30몇 가지의 역량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댓글창으로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참조를 해서 쓰시고요. 그러면은 대학의 평가 기준을 제가 개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체, 진로, 학업 요 세 가지 역량으로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로 평가를 하지 않은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부분은 제가 기타 역량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넣어놨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의 기준에서만 이제 본인의 생기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본인의 생기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일단 판단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을 찍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생기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기부 한번 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생기부는 글자 써도 비슷한 그런 생기부입니다. 이거는 사정관의 입장에서도 이 학생은 선생님이 내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부분적인 글자수도 지금 글자수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여놓거든요. 하지만 이 글자수에 부족한 생기부를 제가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 생기부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생기부의 그런 뭐 세특이나 아니면은 창체 활동에 의해서 그 기준 글자수도 제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놓을 테니 한번 참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기부에 최소한 양적인 부분으로는 혹시 부족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부분은 근데 제가 말한 양적인 부분은 사실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본인의 한번 보십시오. 봤을 때 대부분이 이 학생은 이 세특 시간에 세특이라고 하니 특정 과목 이 뭐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이런 활동을 이런 걸 했으며 또 이런 것도 라고 하는 행기부는 정말 선생님이 문제거나 아니면 학생이 문제거나 아니면 둘 다 문제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선생님은
전혀 도움되는 생기부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세종가로 이걸 쳐가지고 이 학생은 이걸 했으니고, 근데 그 실격가에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하나라도 특이한 사항 그냥 이거만 저거만 라고 하면 쓰는니다. 생기부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동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특이한 점이 그리고 무엇을 뭐가 아쉬워지 이런 정도군이 이런 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간단하게만 제가 보는데요. 요학생 기부를 한번 보십시오. 미봉과 접근을 한 후 1년 뒤에 학산 방정식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 자, 수업 시간을 보는데 수업 시간은 의문점이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글을 찾아봤다가 나와요. 찾아보면 미분 방정식의 다양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우고 본인이 여기에서 무엇을 쓴다는 부분이 있죠. 이에 대한 생각을 적하여 보고서로 제출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자기 주도점이 들어가고 화학 역량에도 들어갈 뿐더러 이 부분이 진로 역량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세 번째 지금 본인의 행위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런 본인의 행위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파악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제가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행위부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랬다라고 하는 분은 전혀 점수를 줘서 평가 역량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빼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동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1학년 혜택의 내용 그리고 2학년 혜택에 대한 내용 3학년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저희 같으면은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커팅을 좀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이분이 드린 말씀에서 계속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아까 했죠. 그러니까 잘된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점이 그렇죠. 그 본인의 그 띠리리리리 2, 3, 4, 1, 0처럼 본인의 행위가 구체성이나 동기나 그리고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그걸 하다고 하는 아쉬운 점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기부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단지 이거에 저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어떤 그 동기 부분이 명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뭘 했다는 부분이 세특에 아니면은 그 창체에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 하면 본인의 생기부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인의 생기부를 파악할 때 정리를 하십시오. 무엇으로? 그 엑셀도 괜찮고요. 이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것은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접 때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기부에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그리고 동기가 다르거나 과정이 특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1학년 혜택, 2학년 혜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요. 뭐 자율동원이 진로 획득에 대한 내용에서도 끄질 것이 있으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끝인가? 아니요. 엑셀이든 아니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이든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기부에 있어 오일의 수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건질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른손 붙이면요, 이 부분이 본인이 보기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 역량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다, 학급 역량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역량별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뭐 진로 역량, 학급 역량에 따라서 여기 혹시 화면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공동체 역량에 해당되는 거, 진로 역량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학급 역량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따로 이제 태그 같은 것으로 달아서 이런 부분들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향후 면접 준비도 하려고 이렇게 이어난대요. 엑셀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틀카스텐이라고 하는 방식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기부를 관리하는 방식, 기존의 생기부에 쓰인 부분을 꼭 정리를 하십시오.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세 번째 단계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의 생기부에서 건질만한 부분들을 평가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학업 역량은 이렇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이렇고, 그리고 진로 역량은 이렇고, 지금 이 생기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진로 역량에 대한 활동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진로 역량이 사실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이어지면 안 되고, 일단은 영어 필요과 심리뇌처럼 이것이 진로 역량은 모든 하나의 활동이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발전 확대 심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로 역량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일직선상으로 영어 진로 역량, 요 하나의 주제가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어져서 좀 더 심화 확장이 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활동이 좁고, 그러니까 끈질만한 것이 좁고, 그리고 각각의 역량의 어떤 연관성과 확장성이 없다는 단점이 보이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처럼 한눈에 이렇게 보여야만 큰 그림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에 세택이나 아니면은 창제 활동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큰 기획, 그림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잡는 것이 사실 좀 중요한데요. 세트에 대해서 주제 잡는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주제가 잡혔으면은 그러면은 동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동기 부분을 보통 수험생들이 잘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기 부분을 반드시 어거지라도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이것이 궁금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이것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쉬운 점을 이번 보고서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생기부와 차별돼서 점수화 점수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시키면 그냥 그것을 고지글대로 그냥 하는 것에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요, 그 보고서를 어떻게 내가 무슨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을 조사를 학생들에게 반 친구들의 설문지를 설문지를 걷어서 내가 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엑셀 호스를 활용했다거나 그래프를 활용했다거나 PPT를 활용했다거나 통계들 분석이나 아니면 독서를 찾아봤거나 인용되는 부분을 찾아봤거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에다 저거에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례거든요. 자, 예전에는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소논문이 나오고 무슨 그 연구가 나오고 실험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차별적인 그런 그리고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슨 그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다 이런 부분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사실 대학을 잘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바뀌었어요. 못하게 되었어요. 다만 지금 막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세상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ICT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T 부분과 그리고 생성형 AI 부분, 그리고 사무자동화 부분, 그 RPA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대학의 교수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변화시키기도 하는 상황에 만약에 학생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IT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거나 이랬다고 하면 아무래도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기부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임팩트가 사실 많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지가 않는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는 어려운데요. 요즘은 너무 쉬워져가지고 그래서 생성형 AI, 챗봇, 그리고 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AI 부분은 그 파이썬을 좀 알아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문턱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거북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이런 결정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좀 많이 IT적인 부분이나 이런 AI적인 부분 요소를 넣어서 차별화되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안내로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방식도 사실은 사무자동화 부분에 해당되는 방식이거든요. 제텔카스 이용할 수 있는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또 알려고 하면은 이게 좀 피로감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 피로감을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은 그 보고서는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의 눈에 라고 이 학생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하더라도 과정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꼭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보고서에서 뭔가 차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고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그 보고서를 다시 내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생기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기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뭐가 아쉬워서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다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보고서마다 어느 이런 중요한 부분 여기서 동기하고 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다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계율을 잡아놓고 보고서를 쓰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은 대학이 어떻게 내 생기부를 판단을 할지 대학의 평가 요소들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생기부를 다운받아서 쪼개 보십시오. 엑셀이든 아니면은 여기에서 제가 보던 제텔카스테인이라는 요 방식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기부를 잘게 쪼갤 수 있는 그런 툴로 가지고 한번 쪼개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네 번째는 그 큰 그림에 대한 하나하나의 비교과 활동 등 보고서들을 요런 그 개요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훌륭한 생기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내 생기부는 이미 늦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물론 1학년 때 망쳤다, 2학년 때 망쳤다고 하더라도 3학년 때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임팩트를 3학년 때 주면은 그래도 이게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량적인 평가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못했어, 3학년 때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되지만 이게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는 거에 따라서 1학년에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생기부에서 임팩트를 주기를 원하고요. 주는 것을 꼭 권하고요. 그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제가 예로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생기부를 여러 개를 해보지만 그 IT나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사무자동화 뭐 이런 부분 IT적인 부분은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 아직 생기부에 다른 학생의 생기부에 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후 안내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머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생기부 컨설팅을 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는 조금은 이해는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릅니다. 컨설팅은요, 조언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조언을 받는 컨설팅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도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학생은 사실은 또 다른 좀 벽이 실행을 옮기기까지는 또 다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생기부는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대체동의 막 고가의 컨설팅보다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는 그 거북스쿨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무료로 어떤 것을 서비스를 그 플랫폼의 서비스도 하려고 하지만 컨설팅적인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